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영 국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대항력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입찰을 들어가는데 입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인수할 사항들이 있느냐 없느냐, 임차인이든 기타 다른 그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적에 낙찰자가 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을 해서 그 금액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문제를 고민하려면 첫째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권리가 등기부상 기재된 접수된 접수일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토탈에서 한 6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저당, 근저당, 그냥 근저당, 저당.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러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4가지로 생각이 되고 2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누군가는 경매를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경매 개시,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도 하고, 경매를 집어넣은 그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자, 이 6개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권리가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장 첫 번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계속 등기부상이 순서대로 있는데 가장 빠른 첫 번째 권리 접수 일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들어가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전입신고 일자가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즉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바로 말소기준 권리로 해서 그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인데 실제로 그냥 쉬운 그런 사항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7, 8년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을 집중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성공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때 선순위 임차인을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냈는지 그 팁도 제가 몇 가지 그때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가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전입일자도 빠른데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됩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날짜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빨라야 됩니다. 2개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전입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없거나 있어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이때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딱 2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냐? 오케이, 대항력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빠르면 이 사람은 법원에서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늦으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데 이 사람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러면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에서 받아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일자 있고 확정일자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데 배당까지 했어. 배당까지 했는데 근데 이 사람 거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배당 신청을 하긴 했는데 배당 종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 종기일이 있습니다. 배당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배당 종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 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하니까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에 그때 낙찰자가 인수. 확정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 배당 요구까지 했는데 배당 종기일 그 날짜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넘겨서 했다. 이때도 낙찰자가 인수. 그 다음에 이 경우 외에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음은 인수할 권리가 없어서 마음은 가벼울 수 있는데 이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나마 받아가면 다행인데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면 명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명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놓고 경매 입찰자가 제일 좋은, 제일 수월한 케이스가 뭐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제대로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보증금을 배당받아 가니까 그럼 가장 해피한 거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도 없고 임차인이 법원에서 자기 보증금도 받아가고 이게 가장 해피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후순위자라도 후순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배당 신청을 배당 종기일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등기부상이 있는 순서대로 따져서 배당을 해주는데 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는 사람들 돈이 남아서 이 사람에게 배당되어질 금액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도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인수를 하지 않지만 명도하는 데 상당히 수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사실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인데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도 받아가는 이 사람이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수월한 사람이니까 확정일자가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뭐 무서움에 떨 필요 없고 한번 찬찬하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제때 했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명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오늘 공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경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